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자, 주말에 월드컵 경기 정말 재밌게 보셨죠? 또 내일 새벽에 경기가 있잖아요. 오늘 비록 시장은 좋지 않았지만 좋은 결과를 기대를 해보면서 즐거운 저녁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코스피를 보면 어제하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0.6% 하락이 나왔고, 또 코스닥은 결과적으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오늘 굉장히 변동성이 컸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주로 플랫폼 기업들,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룹주들, 이쪽 업종들이 정말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그 외의 종목들은 모두 생각보다 낙폭이 크게 나왔습니다. 특히 2차전지 기업들 모두 2~3% 하락이 나왔고, 자동차 관련주도 좋지 못했었네요. 그리고 코스닥도 2차전지 소재 기업들 마찬가지로 흐름이 좋지 못했었고, 반대로 오늘은 게임주라든지 컨텐츠 기업들, 이쪽은 나름대로 좋은 모습이 나왔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어요. 직전 한 달과 비교를 해봐도 이틀 연속으로 양매도가 나왔던 적은 한 번도 없었죠. 물론 기관은 소폭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약간은 머릿속에 물음표를 들 수 있는 수급이 계속 이어진다고 볼 수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규모 자체는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은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지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약세장에서 반등이 났던 네이버는 오늘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많은 순매수가 있었네요.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생각보다 낙폭이 크게 나왔어요. 그렇지만 외국인의 순매수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만 많은 물량이 나온 것도 아니고 최근 들어서 계속 많은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외국인만 믿고 매수하기에는 저는 리스크가 크다고 생각이 되고, 더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히 비교를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네이버, 삼성 SDI, 호텔신라, LG에너지솔루션, 카카오페이,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고, 반도체 관련주를 가장 많이 순매도했네요.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LG생활건강, 삼성전기, 네이버, 이노텍, 이런 종목들을 차례대로 매수했습니다.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종가상으로는 큰 낙폭은 아니었지만 시초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개장 직후에 장 초반에 마이너스 1.2%까지 굉장히 낙폭을 키웠었는데, 이걸 오후장에 다 올리면서 결국에는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흐름이 나왔었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큰 낙폭은 아니었지만 생각과는 달리 오늘 국내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오전장처럼 이렇게 좋지 않은 시장 흐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일본 니케이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대만도 소폭의 상승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상해 지수도 중국에서 위드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오늘은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증시하고 현재 지금 아시아 증시의 흐름을 본다면 개인적으로 오늘의 하락은 국내 문제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2월 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번 주 목요일에는 선물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물옵션 만기일이 다가올 때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금요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이에요. 제가 이걸 왜 표시를 해놨냐면 최근에 금투세가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기국회 종료일이 지금 5일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투세 법안이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이 현재 약 15,000명에서 15만 명까지 10배 가까이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연말에 많은 물량이 출하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도 매력적이었던 한 가지 요소, 바로 세금 부과 대상이 굉장히 좁았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한 가지 매력 포인트였다면, 금투세 법안이 유예가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국내 시장에서 미국 시장 쪽으로 많은 투자 주체들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있고 그 결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국회 종료일이 이번 주 금요일날 다가옴에 따라서 지금 어떤 팩트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요일과 금요일에 있는 이런 두 가지 이슈 때문에 선제적으로 오늘 물량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국내 시장만 빠지고 있는 만큼 한번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정기국회 종료일을 앞두고 금투세 법안이 유예가 되는지 그런 부분 잘 챙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도 한 가지 조금은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개장 직전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오히려 불안정한 고용이 나올 때 그게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결과를 보니까 고용률이 예상치는 20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그런데 26만 명이 나오면서 이번에도 생각보다 정말 탄탄한 고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전장의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이렇게 상승이 나온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이 이번 달에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할 것이고 머지않아서 금리 인상 정점에 다가올 것이다. 이쪽에 조금 더 기대감이 실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장의 흐름이었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다음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제가 날짜 수정을 안 했네요. 이거를 5일로 당겨서 자, 다음 주 수요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14일 새벽부터 미국의 FMCA가 돌입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많은 만큼 일정 필히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렇지만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전반적으로 시장 흐름은 그래도 과거보다는 조금은 개선이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자, 수출 데이터를 보면 지난달에 처음으로 수출 데이터가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전년 대비 비교했을 때 5.7%의 마이너스가 나왔고 이번 달에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수출이 조금씩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출이 정말 중요한 게 국내는 GDP 비중이 있어서 수출이 담당하는 것이 거의 40%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무역 수지와는 상관없이 이 수출 금액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의 흐름의 연동성을 보여왔습니다. 자, 20년 동안 차트 흐름을 보면 굉장히 흐름이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코스피 지수는 약간은 수출 금액 대비 선행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 그런 전반적인 흐름은 조금은 우호적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수출 데이터가 조금씩 꺾임에 따라서 이게 과연 내년에는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나온 기사를 보면 중국 시진핑이 직접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수 있다는 발언에 대해서 유엔 의장과의 회담에서 직접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중국발 소비 관련주들, 특히 화장품 관련주의 흐름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고 정말로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된다면 분명히 국내 시장에게도 굉장히 호재로 작용이 될 거예요. 결국 중국은 수출 비중에 있어서 1, 2위를 다툴 수 있는 국가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본다면 내년 수출이 계속 마이너스로 접어들 것인지 아니면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은 추측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는지 그건 알 수는 없겠지만 어떤 기대해 볼 수 있는 중국발 이슈가 나오는지 연말에 그런 부분 챙겨보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한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지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업종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발 소비 관련주들 그쪽을 중국 위드 코로나와 함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두 번째는 애플의 AR 글라스가 나옴에 따라서 이와 관련된 업종들 특히 메타버스라든지 또 디스플레이 업종들 그쪽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새롭게 나온 기사를 보니까 애플의 AR 글라스가 출시가 지연이 되었다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기존에는 상반기가 유력했었다면 여기 나온 기사를 보면 하반기가 유력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강하게 회피 물량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고 그에 따라서 많은 종목들이 크게 주가에 하락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출시 일정만 조금 연기된 것뿐이지 결국에는 새로운 전자기기 이게 2023년에는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약간의 기대감이 꺼졌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내년에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섹터와 테마가 될 수 있다. 그 점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AR 글라스가 나오면 스마트폰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전자기기의 탄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때문에 당장은 기대감이 꺼졌다고 해도
꾸준히 한번 관심을 가져오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한 주의 첫날인데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기분은 그렇게 썩 좋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또 새벽에 월드컵 경기가 있는 만큼 월드컵 경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심히 같이 응원해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